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윤한홍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윤한홍 당선자는 특히 지난 3년 동안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 활동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당선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 이 두 관문 모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당선되신 터라서 당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남도민과 유권자들께 당선 소감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우리 마산 회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도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치열한 지역이었고 또 본 선거 자체도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표차가 벌어졌죠.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 결국은 지역 발전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주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께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선거였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우선 그 새누리당 경선에서 현역 3선이죠. 안홍준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또 본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하기남 후보와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표차가 4.1% 차이가 났나요? 맞습니다. 예, 정말 그 박빙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번 총선에서 경남 지역의 민심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경선과 또 선거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경선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3선의 국회의원님 계셨고 그분의 그 막강한 조직력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한계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결국은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계신데 또 새누리당은 중앙에서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서 공천 싸움 또는 공천 갈등, 국민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치열한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새누리당 내 상당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 진영을 완전히 저희들이 포용하지 못한 그런 정치력의 부재가 저희들에게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큰 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초선 당선자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예. 우리 또 특히 당선자께서는 그 도정 그리고 또 서울시청 그리고 또 청와대까지도 거친 이런 그 주요 경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는 하지만 이제 첫 출발을 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초선에게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각오가 있으시다면 폐기열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마 많은 국회의 그 관행들이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국민들께서 보기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당략에 따라서 당론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당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19대 국회가 국민들께 비판받았던 것이 저는 그것이다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행태나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20대 국회도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여야가 섞어 앉자 좌석을 배치를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저는 사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어딜 가든 상석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각종 행사 때 앞자리에 앉아서 축사하고 지나가고 하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과 가까이 가서 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더 가까이 가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자세로 나아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현안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창원시 옛 마산 지역이죠. 마산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 해양 신도시 조성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반면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 시민 환경사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선자께서 보시는 이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오래 경험하신 분으로서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산이 사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고 면면을 곱곱이 씹어보면은 지금 마산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통계를 보면 마산 인구가 40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산의 어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또 마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또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양 신도시도 사실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마산이 어떤 특징적인 창원과 다른 특징적인 면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면 바다를 활용하는 관광 비즈니스라는 개념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친환경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컨셉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그 거론이 됐던 것이 그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이런 그 개발 문제, MCT 공약으로 그 정리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그 굉장히 거기에 공을 많이 들여서 공약을 만드신 것 같은데 지역 내에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강하게 그 대두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뭐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제가 이제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하자. 거기를 새로운 복합 도시로 개발하자 하는 그런 이제 공약인데 가칭 MCT라고 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거에서 득표에는 사실 마이너스였습니다. 주민들께서 마산의 상징인 자유무역 지역을 외곽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셨고 또 상대방 측에서 공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격이 바로 먹혔던 것이죠. 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마산만 자유무역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메리트가 없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산 자유무역 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자유무역 지역이 국유지 땅이 한 30만 평이 됩니다. 네. 거기에 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이 전체를 합쳐도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만 평의 땅에. 또 그 인근에 있는 봉암동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4,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쇠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과거의 자유무역 지역의 그 향수에 지금도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 이 지역을 새로운 컨셉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 대신에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근의 마산 외곽 지역, 마산 시내죠. 시내 결국은 시내입니다만은 내서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동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어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만 평의 그 자유무역 지역이 전부 땅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첫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어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쇠퇴를 했고 정부의 지금 수출, 대한민국 수출이 1년에 약 5천억 불을 하지 않습니까?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1년에 수출하는 금액이 약 10억 불입니다. 정말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지금 정책의 관심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이 지역을 우리 창원시에 돌려달라. 그렇게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크게 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가장 큰 관점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민간 기업이나 민간에서 이 지역을 개발해서 새로운 복합 도시로 개발할 그런 뜻을 가진 민간 기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또 한번 빼놓지 않고 여쭤봐야 될 것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통합 창원시가 합쳐진 지 6년째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세 개 지역 사이의 이런 그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직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구가 있어진 마산의 경우 명분도 잃어버렸고 실리도 잃어버렸다 이런 그 지역민들 사이에 그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산 지역민들 마음을 다독거리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그 통합 이후에 방안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도 보면 통합 창원시가 물리적으로 통합이 됐지만 화학적으로까지 결합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또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봤을 때 이 110만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측면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 세 개 도시가 따로따로 도시계획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의 경우에 공업지역, 상업지역, 행정, 뭐 주거지역 모든 분야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마산도 마찬가지였고 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이 됐다면 100만 도시 전체를 보고 하나의 도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이 그 창원광역시 성격 문제인데요. 그 당선자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그 경남국회의원 당선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은 유효하신지 아니면은 그 또 유효하시던 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저도 뭐 선거 과정에서 표를 생각하고 표를 얻고자 했다면 사실 같이 이제 광역시 찬성하면서 주민들을 모아놓은 집회에도 참여하고 뭐 주민 설명회도 참여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서두에 우리 말씀 주셨지만은 서울시청에서 제가 18, 9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광역시의 장점과 단점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께 광역시의 장점만 알려졌지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있는 상태에서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합시를 만들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을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해 나가면서 도를 없애자는 것이 국가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시 정책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원하고 청주, 청원만 통합이 되고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광역시가 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또 선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 무상급식 문제였는데요.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문제가 굉장히 경남 전체를 한동안 그 논란 속에 넣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선자께서는 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또 대안이 있으시다면? 저는